형들, 진짜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 강남 아파트 한 채? 아니면 현금 10억? 사실 이 바닥 진짜 선수들은 100억 밑으로는 명함도 안 내밀거든.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만 10억 넘게 가진 사람이 딱 0.9%야. 근데 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돈의 60%를 쥐고 있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죽어라 일할 때 그들은 뭘 하고 있을까? 오늘도 언더코드가 이 견고한 성벽 밑바닥을 한번 뜯어봤어.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는 말, 사실은 시스템이 만든 거대한 가스라이팅일지 몰라.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이 왜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계급의 룰을 보여줄게. 이 구조를 모르면 평생 남의 성벽만 닦아주다 끝날 수도 있거든. 끝까지 봐봐. 이건 형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우리는 보통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 믿잖아.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내려온 가장 무서운 오해거든. 지금은 내가 연봉 4% 올릴 때 부자들 자산은 8%씩 늘어나는 시대야. 노동의 가치가 자산의 증식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 거지.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어. 반대로 상위 20%는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7.4%나 불어났지. 이건 형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비대칭성 때문이야. 부자들은 이미 본인들의 금융 지식에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 그들은 하락기에도 자산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놨어.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은 빚만 늘어나면서 금리 변동에만 벌벌 떠는 구조지. 결국 저축은 현상 유지일 뿐 자산 격차는 복리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 이 구조가 계속되면 결국 자산을 가진 자만이 신분이 되는 세상이 올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단순히 돈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사다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거든. 1995년 대한민국 국민의 92%는 본인이 중산층이라 굳게 믿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준 숫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거든. 소득 중간층인 3분의 2의 소득 증가율은 고작 1.8%에 불과해. 전체 평균이 3.4% 오를 때 중산층의 허리는 반토막 난 거야. 이건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통계가 보여주는 증발의 징후야. 중간만 가도 성공이라는 말은 이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됐거든. 대부분 형들은 번듯한 직장과 집 한 채 있으면 중산층이라 믿지. 근데 시스템은 이미 형들을 언더클래스 후보로 분류하고 있어. 상용직의 소득은 4% 넘게 오르지만 자영업자는 3%도 안 돼. 고용 형태가 곧 자산의 계급이 되는 이중 구조에 갇힌 셈이야. 특히 임시직이나 일용직 가구는 최근 부채가 오히려 줄어들었어. 이건 빚을 갚은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아예 쫓겨난 결과거든. 상환 능력을 상실해서 대출 사다리마저 끊긴 사람이 늘고 있어. 신용조차 허락되지 않는 계층이 밑바닥부터 쌓이고 있다는 뜻이지. 노동시장의 격차가 자산의 양극화를 더 무섭게 가속하고 있잖아. 이대로 5년만 지나면 중산층을 위한 소비시장은 무너질 거야. 필수적인 지출 외에는 돈을 쓸 엄두도 못 내는 사회가 올 거거든. 자산가치 상승률을 실질 임금이 절대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니까. 평생을 일해도 성벽 안쪽으로 들어갈 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이지. 월급을 쪼개서 저축하는 속도보다 아파트값 오르는 게 더 빠르잖아.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괴하고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 왜 수억 원의 사교육비를 쏟아부어도 계층 이동은 불가능할까? 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라는 말. 이제는 완전히 틀렸어. 부모의 자산이 이미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도가 됐거든. 우리는 명문대만 가면 인생이 바뀔 거란 오해 속에 살았잖아. 근데 현실은 고소득층의 사교육비가 명문대 간판을 사버려. 그 간판은 다시 고속 성장하는 직종의 선점으로 이어지지. 이게 바로 기사에서 말하는 잔인한 교육의 배신인 거야. 통계를 보면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청년들 있잖아. 이들이 3년 안에 정규직이 될 확률은 고작 18%밖에 안 돼.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늪이 된 거지. 부모 자산이 없는 청년에게 서울 아파트는 그냥 신기루야. 숨만 쉬고 2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다는 건 안 팔겠다는 소리거든. 노력보다 수저가 생애 소득을 결정하는 구조가 굳어졌어.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64배까지 벌어졌잖아. 참 기괴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지. 이러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20%대로 급락한 거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건 아주 논리적인 선택이지. 결국 인구 구조가 붕괴하면서 국가 전립이 위태로워질 거야. 성벽을 넘지 못한 이들의 절망이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거든. 노동으로 성벽을 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세대의 분노인 거지. 이 구조적 모순은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을 갉아먹고 있어.
근데 형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집단이 있어. 대한민국 자산의 정점에 있다는 50대 가장들 말이야. 그들이 쌓아올린 수억 원대의 성벽이 사실 모래성이라면 이 성벽이 무너질 때 누군가는 그 틈에서 기회를 잡거든. 50대 가구들 말이야. 이들의 평균 순 자산은 5억 5천만 원이나 되거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이 짊어진 빚도 전 연령대 최고라는 거야. 가구당 평균 1억 2,700만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거든. 더 큰 문제는 이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다는 거지. 겉으로 보면 번듯한 성벽 같지만 속은 유동성이 전혀 없는 상태야. 만약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이 성벽은 순식간에 모래성이 될 수 있어. 현금이 없어서 집을 급매로 던지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거거든. 실제로 은퇴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식 1위가 뭔지 알아? 본인의 연금도 저축도 아닌 국가 보조금인 공적 수혜금이야. 자산은 수억 대인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자산 빈론층의 탄생이지. 이 구조가 유지되면 중장년층의 파산이 사회 전체를 덮칠 거야. 대부분 사람은 그래도 집값은 우상향하니까 버티면 돼 라고 생각해. 이게 바로 시스템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오류 패턴이거든.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대출이자와 물가가 더 빨리 오르고 있잖아. 근로소득으로 이 격차를 메우려다 결국 몸만 망가지는 게 현실이야. 하지만 형들, 이 절망적인 구조 안에서도 숨겨진 기회는 분명히 있어. 자산의 성격이 변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돈의 주인이 바뀌거든. 역사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성벽 밖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지. 그들은 남들이 덩어리 자산에 집착할 때 흐르는 돈을 선점했어.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유동성이라는 무기를 든 거야. 그럼 지금 이 구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구체적 전략 3가지를 말해줄게. 첫 번째는 금융자산 비중을 무조건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왜냐하면 자산 빈곤층 탈출의 핵심은 결국 현금 동원력에 있거든. 부동산에 몰린 자산을 일부 처분해서라도 달러나 금 같은 자산으로 바꿔. 실제로 위기 때마다 부자들은 이 현금으로 헐값에 나온 성벽을 샀어. 두 번째는 노동이 아닌 재산소득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야. 형들, 은퇴 후 공적 수혜금 의존 비중이 34%나 된다고 했지? 이 사슬을 끊으려면 월 배당이나 주택연금 같은 흐름을 미리 짜야 해. 실제로 성공한 자산가들은 총 자산 규모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더 따져. 세 번째는 노동의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기술 자본으로 전환하는 거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18%밖에 안 되는 잔인한 시장이잖아. 단순 노동이 아니라 AI 시대에 살아남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해. 이 구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본인의 기술을 디지털 자산화했거든. 이 전략을 이해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야. 누군가는 성벽이 무너질 때 깔리지만 누군가는 그 성벽을 다시 짓겠지. 앞으로 5년 뒤 자산 격차 64배는 640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야. 자산이고 친분이 되는 사회에서 형들은 어떤 패를 던질 거야? 오늘 언더코드가 파헤친 대한민국 자산 성벽의 민낯은 여기까지야.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시스템 위에 있느냐는 거지. 결국 이 견고한 성벽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일지도 몰라. 오늘 영상을 다 본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던질게. 형들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사다리 정말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맞아?